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 강동, 효문, 양정, 연포 시의원에 출마한 임채호입니다.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3가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치료 공공의료원, 자동차 제조 데이터 센터, 울산형 AI 기본소득입니다. 저는 북구의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년도 1등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제8대 재선으로서 청년과 책임으로 검증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가전략회의와 혁신정책을 통해 젊은 정치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현장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들 도서 30인에 울산 북구의 임채호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베트남 국가전략 세미나에 참석하여 AI,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의 시민 참여형 STO 지역화폐에 활용한 공공행정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맞춰 지방정부 혁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제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북구의 발전을 위해 울산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정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가지 공약은 정책 제안, 재원 마련, 실행 구조를 통한 현실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치료센터를 갖춘 울산의료원 건립입니다. 국비 확보가 핵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울산시와 매칭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필수 의료 중심 공공병원을 먼저 구축한 뒤 어린이 전문치료센터를 확정해서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자동차 제조 데이터 센터 건립입니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데이터 인프라 실증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해외 민간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통해 투자 부담은 줄이고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울산형 AI 기본소득입니다. 세금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시민 참여형 구조로 설계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울산페이 기반 정책 배당으로 시작하고 교통, 복지, 에너지 등 공공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계하겠습니다. 세 공약 모두 실행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열정적이고 똑똑한 시의원을 뽑았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1회 조례는 울산광역시 STO 기반 지역화폐 운영 및 활성화 조례입니다. 시민 참여형 정책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화폐는 단순 할인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민이 그 가치에 대해 혜택과 배당을 받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초기에는 데이터 배당이 없는 일반 포인트형 울산페이로 시작해 청년 노동자 정책지원금을 연계하고 교통, 복지, 에너지 데이터와 결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검증된 모델을 울산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울산의 돈이 울산에서 돌고 시민이 공공정책과 경제의 주체가 되는 구조 임채호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를 돌아보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도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울산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경쟁력에 더해 관광 자원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효문 산성, 연포 영성, 소금포 역사관 등 역사 자산을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고 해양 생태공원과 해안 산책길 조성을 통해 해양 관광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역사 그리고 해양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북구는 단순한 주거지역을 넘어 일하고 찾고 머무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조속한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 울산시 인가 이후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며
28년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관리 감독 권한은 울산시에, 행정실무는 북구청에 있는 만큼 두 기관 모두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멈춰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지역민이 집행부와 다른 의견의 민원을 제기한다면 먼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과 집행부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문제를 판단하고 단순 찬반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학교 인근 도로공사 당시 학부모들께 소음 피해를 우려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용역 결과가 52dB로 기준인 55dB에 미치지 않아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도로보다 먼저 조성된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 도로 주변 지역 기준이 아닌 생활 환경 주변 지역 기준 약 50dB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 적용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 북구 제3선거구 연포양정 효문 강동에 시의원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백현조입니다. 예, 연포 양정에 배면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장 명촌 지역이 조합부도로 2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기 준공이 필요합니다. 강동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체육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제 8대 시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4년이란 기간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명촌 지역에 진행 중인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방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준공까지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들이 저희 지역구에는 많이 산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약은 연포양정 배면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남목 일반 산단이 조성됨으로써 연포로의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연포로의 도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포양정 배면도로가 필요한데 이것은 시비로서는 예산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장 명촌 조합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지금까지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조합을 준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울산시, 북구청, 조합원,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들 같이 합쳐서 조합에 준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 체육관 문제는 강동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할 때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민들만의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는 시비를 투입해서 이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북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폐선 부지를 도시숲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을 첫 번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만나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활 민원들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생활 민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의정 생활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구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강동의 체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체육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강동만이 그 체육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 체육관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9대 임기가 시작되면 실내 체육관부터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주민편도 행정편도 아닌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합의를 만드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유를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 3선거구 강동, 효문, 양정, 연포동의 시의원 후보 진보당 기호 5번 강진희입니다. 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지금 울산 시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아픈 아이 돌봄 센터를 통해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은 요즘 가장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공공 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 북구의회에서 3번의 북구의원을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검증된 실력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시 의회에 시의원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울산시 의회는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시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선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 한 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처럼 전체 시의원이 22명인데 2명만 민주당 의원이고 20명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시장이 시내버스를 개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의회. 그리고 6,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학성공원 물길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단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의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울산시 의회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의회를 시민들의 의회로 만들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울산 시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배차 간격이 너무 긴 문제.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한꺼번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승하는 구조로 되어서 너무나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들에게 나중에 당선되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좌석버스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요금도 비싸고 좌석버스를 잘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좌석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타는 일반 버스로만 전환만 해도 문제의 50%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은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환승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환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그 다음 버스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환승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버스를 한참 기다리거나 아니면 길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 체계를 환승하는 이 버스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우선 이루어지면 지금 가장 우리 울산 시민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픈 아이 돌봄센터의 경우 이미 동구에서 문을 열어서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왜 동구만 아픈 아이 돌봄센터가 있겠습니까? 우리 북구도, 남구도, 중구도, 울주군도 아픈 아이 돌봄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다 맞벌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지금 전화가 와서 아이가 너무 많이 아프다 병원을 데려가라 하면 너무 난감합니다. 그때 아픈 아이 돌봄센터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 진료도 해주고 또 아이가 많이 아프면 병상이 있어서 또 거기에서 또 간호도 해줍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곳곳을 다녀보면 텅 비어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충분히 작은 예산으로 우리 맞벌이 부부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실현하겠습니다. 예,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또 고유가로 우리 상인들이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저희 진보당은 울산 곳곳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배달 업체들이 굉장히 좀 횡포를 많이 부려서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이라든지 이렇게 배달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미 다른 타 도시에서는 공공 앱 개발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예산 투여하면 공공 앱도 훨씬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울산시 의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만들고 싶은 첫 번째 조례는 울산광역시 고용상생기금 조례입니다. 산업 전환 시기에 고용 안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정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기금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울산형 고용안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또 직무 전환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제가 평상시에도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도 이제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동네를 자주 돌아봅니다. 이제 자주 돌아보는데 특히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또 돌아다니니까 또 마음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깜짝 놀란 게 상가들의 공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만 어두워져도 저녁이 조금만 깜깜해져도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런 게 곳곳에서 발견돼서 사실은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민간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요. 한 가지만 뽑기가 너무너무 사실은 고민이 되고 한 가지 요거 얘기하면 또 다른 주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요즘 동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연포동, 양정동, 효문동, 강동동에 좀 다른 북구의 다른 선거구보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급식소가 많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다른 구의 시니어 급식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는 의미에서 저는 시니어 급식소를 제일 먼저 조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완전 다른 민원을 제기하면 일단 그 민원을 제기하는 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집행부가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집행부에게 그 놓치는 부분을 또 전달해주고 또 만약에 그 민원인이 조금 또 이제 집행부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거는 또 집행부 입장에서 좀 잘 설득을 해서 좀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천 진장 지구의 주차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공영 주차장 확충, 유유부지 활용, 민간 참여 확대를 병행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기반시설 전반을 재정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주민 생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환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산 북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미래 자동차 산업과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입니다. 울산 북구는 이미 현대자동차와 1차, 2차, 3차 밴드 협력업체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적인 자동차 제조 데이터가 축적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터 센터 건립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자리를 없애고 대신 데이터 분석, AI 기본 품질 관리, 스마트 생산 관리, 친환경 부품 개발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는 찬성합니다. 특정 집단의 선거 인단 구성보다 가장 민주적인 시민 참여형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역의원과 구의원 선거에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치는 시민들의 폭넓은 정치 스펙트럼을 반영해야 하므로 소수 정당의 출마와 경쟁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힘을 모아야 하지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살릴 일꾼 임채호입니다. 농소 강동간 도로, 별빛 어린이 천문대, 강동 온천 관광단지 조성, 양정연포 도시 배면도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울산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임채호입니다. 한국 베트남 국가전략회의 준비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용정치로 시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편한 곳에 85대 정도를 정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던 그런 노선들을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70세까지 무료로 되었던 것을 65세까지로 확대를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탑승하는 인구들이 많이 증가할 경우, 탑승객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버스를 정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5대 정도를 정편해서 현재의 민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치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 문제는 예산이 완공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추정가가 한 700억 정도가 더 있어야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완성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그 주체가 확실치 않습니다. 이 돈을 주민에게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에서 나라에서 이 금액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그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진장 명촌에는 지금 그러한 대화 채널이 지금 없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생겼지만은 선출되었지만은 기존의 조합장과 현재의 조합장의 어떤 소통, 화합 이런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른바 소송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과 기존의 채비지 등재를 마친 세대들 간에 주민들 간에 화합 소통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장 명촌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준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명촌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되고 하나된 목소리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에서의 어떤 공적 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주민들 상호 간의 어떤 화합 소통들, 전 조합장과 선출된 조합장이 서로 힘을 합칠 때 진장 명촌 지역은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그 공약들을 많이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안 된 것은 지역에 있는 소방도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방도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의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비를 제가 충분히 가져오지 못해서 그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4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시의 예산들을 충분히 가져와서 전에 공약했던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울산의 미래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촌 진장지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식당, 술집 등 상가들이 밀집된 곳이라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명촌 동촌 강변도로 유효 부지에 13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곳은 부도난 조합 땅이라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지역의 국회의원도 애를 썼고 또 저와 함께 대책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주민 대책위에서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울산시와 북구청에 접수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비록 부도난 곳이지만 이미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공원, 도로 등의 예산을 이미 투여한 곳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블록을 비롯해서 노후된 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촌 지역의 인도 보도블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거나 정비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강진이가 시연이 되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서 AI에 기반한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고 하늘을 나는 새로운 이동 수단인 UAM 실증 사업이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의 산업에 청년들이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피지컬 AI와 미래 교통수단과 연관된 선도 기업을 울산에 유치하겠습니다. 생산 현장이 울산에 있는 기업의 본사 기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이 있는 곳에 생산 지원 업무와 연구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연구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울산이 생산 하청 기지가 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급 3특 균형 발전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회가 산학 연간 협업을 추진하는 중심이 되어서 연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이전하는 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와 교육,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기업이 이전해올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료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양성자 치료센터와 어린이 특화 전문 치료병원이 함께 만들어 울산이 살만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4년 전 그 코로나 지원금이 나와서 명촌의 주민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행정복지센터가 없다 보니 멀리 효문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명촌 지역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그 당시 주민 대책위를 꾸려서 주민들이 청원 서명을 넣어서 북구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단체장 후보들도 모두 명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한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현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구정 질문을 했는데 명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한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신설을 검토한다고 공약을 했다 해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북구는 남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중구 그리고 동구도 저희보다 행정복지센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서 저희가 구청장을 꼭 바꿔서 명촌 주민들의 염원인 명천동 행정복지센터를 꼭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민 편에서 일했던 강진희가 울산광역시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을 가장 잘못 쓰고 있습니다. 세입 오차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한 해 남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분도 가장 적습니다. 실력 있는 강진희가 시의회에 가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질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진보당은 강력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강력의원까지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선거입니다. 진보당 강진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